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연구원 부서의 극지연구소 박하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물질은요, 저온에서 높은 활성을 갖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일단 그 단백질 분해 효소 소개에 앞서 저희 팀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극지연구소 생리활성 연구팀에 소속돼 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북극, 남극 그리고 극지 해양 쪽에서 뭐 자연 시료거나 아니면 생물 시료를 채취를 하고 여기서 이제 생물 시료 자체 아니면 미생물을 분리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유용한 물질을 찾아내고 이를 착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팀입니다. 기술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효소는 아마 195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실제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 시장에서 가장 큰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알칼리성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동향을 보면 중고온성 효소가 대부분 이루고 있던 데서 이제 저온 효소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온에서 상온, 실제 저희가 생활하는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소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 이에 따라 이렇게 상온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뭐 특별하게 주입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그리고 자연 지구 온난화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저온 요소가 실제로 이제 점점 좀 상용화되기 위해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 아직 저온 요소가 마땅한 게 제가 알기로는 개발된 게 아직 없긴 합니다만 조만간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노보자임의 효소들을 보면 다양한 이름으로 실제 제품이 나와 있지만 다 결국엔 서브트리신입니다. 서브트리신은 50에서 70도씨에서 최적 온도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중고온성 효소고요. 이런 이제 효소들이 이제 저온 효소로 대체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효소는 RP66, 그냥 P66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알칼리성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요. 이는 그 남극 해양성 세균에서 분리를 했고요. 저희가 이 효소를 산업적 생산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체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를 갖고 테스트를 해보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서브트리신 계열 효소들보다 저온활성 특성을 확연히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화학적 물리적 특성은 이제 서브트리신과 같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서브트리신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효소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 효소들은 그 생산 방법이 단순합니다. 그냥 발효를 해서 그 상층액, 상층액을 그냥 그대로 그냥 판매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럴 때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정제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래서 좀 산업적 사용에서 좀 제한적인 사용이 되겠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제를 해야 되는데 정제를 하면 가격이 약 80배 정도, 그냥 보통 80배 정도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된 효소는 조금 사용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효소는 일단 특별한 정제 과정 없이 고순도 효소로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성 또한 있습니다. 대략 보면 사비네이즈라는 가장 저렴한 서브트리신 계열 노보자임의 효소보다 약 3배 정도 저렴한 가격 생산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활성 특성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산업은 현재 알칼리성 단백질 분해 효소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일단 중온 이하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RP66은 상당히 단순한 생산 과정으로 생산을 합니다. 일단 그냥 발효를 하고요. 이게 불활성 단백질로 생산이 되는데 이걸 그냥 불활성 단백질 추출을 해서 그냥 리폴딩 용액이라는 액에 넣어주면 알아서 이제 단백질이 활성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정제 과정 없이 고순도의 효소가 생산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영역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작점 우선 단순한 공정으로 고순도 효소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배양을 하고 리폴딩이라는 과정을 통하면 고순도의 효소가 생산됩니다. 그 옆에 있는 리커네이즈나 사비네이즈라는 효소는 노보자의 효소인데요. 그거에 비해 퓨리티가 상당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한 레시피로 그 저온 요소의 약점인 온도 안정성을 어느 정도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P66 같은 경우는 거대 분자 분해 활성이 뛰어난 걸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은 스킨밀크를 그냥 상온에 P66가 넣어주면 4분 내에 그냥 바로 밀크가 분해되는 분해 능력이 뛰어난 분해 능력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산업효소와 유사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산업효소들과 비교했을 때 pH에 대한 특성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요. 온도 안정성 또한 유사한 패턴을 보였지만 유일하게 최적 온도만 P66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 그 패널을 보시면 실제로 저온활성 효소인 P66과 산업 효소들을 직접 뜯어서 온도 활성이 어느 정도 비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약 30도까지는 P66이 전체 0도부터 30도까지는 활성이 절대 활성 자체가 일단 높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패널의 가장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산업 효소와 이제 정말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30도씨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P66이 전체 온도에서 높은 활성을 유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저렴한 효소 중에 하나인 사비네이즈랑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5도씨에서는 저희 P66이 8.4배 효율성이 있고요. 15도씨에서는 4.9배, 30도씨에서는 3.1배의 경제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특장점으로는 그 구조적인 특징인데요. 일단 구조를 보시면 서브트리신과 그 카탈레틱 트리아드라고 하는 그 분해 센터 지역을 지금 같은 유일한 게 아니라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4개의 칼슘을 붙인다든가 이런 뭐 세제에 좀 필요한 세제에서는 좀 그 어느 정도 단백질을 변형시켜야 하는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지금 P66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뮤테이션을 일으키지 않아도 바로 세제로 적용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제에 들어가는 물질들과 그 물질들에서 활성이 변화하는지 확인했는데 안정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실제 케이스 규격 세제 베이스 내에서 또 안정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효소들과 믹스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에도 다른 효소들을 분해하지 않는 좀 안정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해 물질이 저희 P66을 생산할 때는 첨가되지 않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비네이즈 경제성이 있는 사비네이즈와 비교를 했을 때 정제도가 높은 장점 그리고 적용 온도가 40도 이하에서는 사비네이즈보다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가 실제 알칼리성 단백질 분해 요소가 적용되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한데 지금 사료, R&D, 의료기, 세척 이 4가지가 좀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사료 부분에서는 사료에다 P66을 넣어보니까 돼지 몸무게가 일정 정도 증가하는 걸 확인했고요. 그 외에 좀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뭐 배출가스의 변화 생기거나 장내 미생물의 변화 생기는 이런 거는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R&D 부분에서는 단백질이 아니라 그 DNA 뽑을 때 사용되는 프로테이즈 K를 RP66이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RP66을 넣고 진흙 DNA를 뽑아봤는데요. 잘 뽑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세척 부분에서는 지금 존슨앤존슨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세척제를 컨트롤로 해서 2번 튜브가 저희 P66을 넣은 건데요. 그 대장 내시경에서 나온 그 시료를 사실 분해를 잘 해야 이게 세척이 된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드자임이라는 존슨앤존슨과 유사한 그 세척 효과를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제 부분에서는 일단
블러드나 에그 york에 대해서 피임육이 효과가 세척 효과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세제 제품들은 블러드랑 에그 york에 대해서 특별한 세척 능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효소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상관없습니다.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효과가 나온 게 비해 저 피임육 같은 경우는 그냥 DW만 넣어도 핏물이 잘 빠지고요. 그리고 에그 york에서도 단백질을 많이 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는 리케차 벤카이저랑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외부 기관에서 평가해 줬습니다. 예, 지식 재성권 현황은 지금 다음과 같고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